교육부는 부당 채용과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서영대학교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등 철퇴를 내렸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광주 전남의 대학 졸업자는 20만 명 늘어난 반면 선호하는 일자리는 9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지역 유출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 곳곳에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원 한 끼 식당들도 조금 특별한 손님 맞이에 나서며 연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탄성 접착제가 얇고 넓게 펼쳐지며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달라붙는 기술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재난 현장은 물론 치안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과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서영대학교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등 엄단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서영대학교를 감사해 모두 3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2월에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법인이 개최하지 않은 이사회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 27건을 허위로 꾸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 출석 여부를 확인할 이사들에 대한 조사가 난항을 빚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교육부에는 수사를 연장한다는 서면 통보만 해둔 상황입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좀 요청을 드렸지만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기까지 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서. 그러는 사이 교육부는 서영대학교 이사 8명을 전원 해임 조치했습니다. 또 광주 교사노조도 서강학원 소속 서강중고등학교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의뢰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는 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임원진 조사도 못한 건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고령의 임원들이 출석을 미루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제 수사를 통해 금융기록을 분석했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기도록 지연되면서 4,800여 재학생과 지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눈 소식 없이 영하권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1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침에는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난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난 10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구는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9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 지역을 계속 떠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대학 도서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빼곡합니다. 시험이 모두 끝났지만 취업 준비로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지역 취업 준비생들은 광주 전남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AI 관련된 그 산업이 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는 그게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많이 있진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친구도 지금 취업 준비를 공기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56.5%로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올해 광주의 대학 졸업 인구는 37만 5천여 명이었는데 대졸자가 선호하는 사무직, 관리직 등의 일자리 수는 30만 6천여 개에 그쳤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주시 역시 광주 대학을 졸업한 청년 중 36%만 광주에서 취업을 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라 구인 수요가 감소하는 점, 또한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청년 인구 유출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내에 청년 고용이 반등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없이는 광주와 전남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주 지역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1000명당 19.4명으로 집계돼 유행 기준인 8.6명은 물론 전국 평균인 13.6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검토와 납사 무관세 기간 연장 등 전남도가 건의했던 핵심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재도약할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여수시도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행정 지원단과 함께 실무를 담당할 석유화학 위기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과 연말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00원 한 끼 식당들도 조금 특별한 손님 맞이에 나서며 연말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국밥에 반찬과 과일, 떡이 더해져 손님들에게 전해집니다. 따뜻한 한 그릇에 마음까지 녹아내리고 어르신들 입가에 미소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먹으면 맛있고 좋구만. 집에서는 어찌 없겠고 혼자 삼게. 점심 한 끼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 한 끼 식당이 성탄절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식당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에 국밥 100그릇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씨 춥고 저희한테 자주 오셔갖고 드시고 그러시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재밌어요. 산타 옷을 입은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릅니다. 식당 한편에는 혈압 등 간단한 건강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이 식당은 어르신들을 위해 잠시 점심 장사를 멈추고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다 부모님 같고 형 같고 누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며 식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1,000원 반찬이 취약계층에게 배달되는 등 성탄절을 맞아 곳곳에서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끝이 시린 추운 날씨지만 서로의 온정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얼어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 협의회 등과 함께 광주 송정역에서 민생경제 회복,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모임과 동네 상점 이용하기, 소상공인 식당에서 식사하기 등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소비 촉진 캠페인은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광주시 출연기관 등이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광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자동차 수출과 생산 감소, 소비 감소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년 광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 안팎보다 낮은 1.4에서 1.7%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평균 경제 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성 접착제가 얇고 넓게 펼쳐지며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달라붙는 기술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발사 부착탄은 GPS나 무선 카메라 등이 장착돼 치안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추격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는 차량의 꽁무니에 탄성 접착제가 달라붙습니다.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난 도주 차량. 하지만 접착제에 장착된 GPS 추적으로 순식간에 붙잡힙니다. 위치 추적 발사탄이 찰싹 달라붙어 도주 차량을 쉽게 쫓을 수 있습니다. 탄성 접착제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한 회전 펼침 부착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마치 피자 반죽을 돌려 넓게 펼치듯 좁은 원통의 접착제가 일정한 회전과 속도로 발사해 면적이 넓어지는 원리입니다. 얇고 넓게 펴진 접착 물질은 유리와 철 등 다양한 소재에 잘 붙고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밀착됩니다. GPS와 카메라, 통신장치 등 각종 장비를 발사 부착탄과 함께 쓰면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사람이 매달릴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접착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기술의 한계는 없으니까요. 계속 발전시켜서 하면 뭐 접착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광주과학기술원이 경찰청의 의뢰로 개발한 발사 부착탄은 재난 현장은 물론 향후 치안과 국방 분야 등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K리그1 광주FC가 이정효 감독과 내년도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22 시즌을 앞두고 광주 지휘봉을 잡은 이정효 감독은 첫 시즌에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을 이뤄냈고 2023 시즌엔 K리그1 3위 돌풍을 이끌며 K리그 최고 감독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주FC는 새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일 태국 코사무이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불법 보도왕 업계에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 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6월 7일 천담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8살 김모 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폭력 조직원인 김 씨는 신규 보도왕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왔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따진 경쟁 업주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은석치과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소안동 소안대성 베르일 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 보성군 보성읍 동윤 1동 주민들이 24만 원, 원봉 1, 2 주민들이 21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화순군 이양면 강성 1리 유영철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 해양대 교직원들은 오늘 직접 담근 김장김치 40상자와 연탄 1000장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달라며 유달동 행복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